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던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중국발 황사가 유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론 오늘 오후 1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미국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수출량이 전체 매출의 10%에 달하는 우리 철강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노아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0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새롭게 붙습니다. 관세 대상에는 볼트와 너트 등 파생 상품까지 166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합의에 따라 매년 263만 톤까지 한국산 철강에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한다고 천명하면서 무관세 쿼터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Steel and aluminum tariffs are due to kick in next week on Canada, Mexico, and every other country. Are those going to be modified as well? No, those are not modified. Those are happening next week. 특히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미국은 일본, 인도에 이어 수출량 기준 3위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내다 판 철강은 277만여 톤,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달합니다. 관세 25%가 부과될 경우 1톤당 90만 원이던 한국산 열연 강판은 1톤당 112만 5천 원 수준으로 가격이 뛰어오릅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은 109만 원 수준이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당국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열고 일단 30일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불발됐던 양국 간 광물 협정도 빠른 시간 안에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며 조만간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나 기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백악관 파국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처음으로 접촉했습니다. 9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에 합의하며 종전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총성을 멈추고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이제 러시아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our hope is that the Russians will say yes, that they will also agree, so the shooting will stop, the killing will stop, the dying will stop. 안보보장 내용이 빠져 불발됐던 광물협정 역시 조속히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정보 공유와 안보 보장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내용을 접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30일 휴전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Вважаємо це позитивним. Ми готові зробити такий крок.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мають переконати Росію зробити це.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화답했습니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중으로 푸틴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지난달 28일 파국으로 끝난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종전 외교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내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에 드디어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난해 12월 5일 통과시켰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안이 접수됐는데 변론 기일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하고 언론 브리핑을 허위로 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봐주기 수사라며 공격했고 피청구인 측은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탄핵 소추가 제기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탄핵 소추권을 4사람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파면되거나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는 언제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 다음 주로 밀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파면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해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은 애초 모레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전례가 드물단 점에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995년 2개의 헌법소원을 이틀 연속 각하한 적은 있지만 이 사례를 제외하고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는 없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변론이 일주일 가까이 일찍 끝난 한 총리 선고 기일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우선 선고를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장 수기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는 대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게 우선 송달한 뒤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검찰청에 종전과 같이 시간이 아닌 날짜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시행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법조계에선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될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뒷말이 무성한데요.
한 정부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주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던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이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봤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 복귀를 예상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둔 최 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피하며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선고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변론 종결도 빨리 이루어진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 통지가 늦다는 겁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기한은 없지만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지연될수록 최 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다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인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최상목 대행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던졌는데 하지만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기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요원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비판의 화살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렸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최후 통첩에 가까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받아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맞물려 헌재 심판이 지연되고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재판관 확보가 안 될 것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압박에 다시금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싸잡아 탄핵 카드를 거론했습니다. 최상목의 우유부단함과 심우정의 영악함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의원총회 등에서 줄탄핵의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강경 탄핵파라고 밝힌 다른 의원도 MBN에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지도부 고심도 깊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는 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등 결단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인데 탄핵 추진 결정권을 넘겨받은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여권에선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은 변론 재개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론 재개가 오히려 마 후보자 임명을 가속화한다는 당내 기류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튿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법원이 구속의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처럼 헌재도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현 시점에서 지도부는 변론 재개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실제 변론 재개가 오히려 여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당내 기류도 읽힙니다. 장동혁 의원은 탄핵 기각 각하 사유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며 우리 당 주장대로 변론이 재개되면 민주당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에 힘이 실리도록 탄핵 심판 절차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마은혁 재판관 투입을 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경찰이 선고 당일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총기로 테러를 할 수도 있다며 테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심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청사 안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방화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탄핵 선고일에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이들이 총기를 테러에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으로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2개월 안에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상 민간인은 평상시 총기를 경찰에 보관했다가 관할 경찰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는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최근 한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됩니다. 어제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수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늘 부검에 나섭니다. 휘성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천막농성부터 단식, 삭발해까지 나섰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천막농성장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 시국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늦은 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탄핵 선고일까지 민주당은 천막을 치고 심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는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도 열렸습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이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야당 의원들도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김경수 등 비명계 의원들과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강승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이라며 선을 긋고 야당의 장외투쟁에도 맞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총사퇴까지 제안했던 윤 의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기 위해 24시간 릴레이 시위로 헌재 압박에 나선 겁니다. 탄핵 각하만의 유일한 헌법적 적법 절차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호소하고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당부드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박대출, 장동혁, 박성민 의원 등 7명이 차례대로 24시간씩 릴레이 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인원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중도층 민심과 역풍 등을 고려해 야당의 장외투쟁에 맞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많은 사실을 누락해 오판을 했다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맞섰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위증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1심 결론이 나온 지 100여일 만에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일자 있으신가요? 어제 열린 1차 준비기일은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와 양측의 증거 신청, 절차에 대한 협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증언에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했다며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에게 위증교사 수사권이 없는 것 같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어제 오전부터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교체된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 측이 간소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위증교사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 측이 고 김세론 씨와 교제서를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수현 씨 소속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세론 유족 측의 발언을 인용해 고인이 15살 때부터 6년간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김수현에 대해 악의적으로 많은 허위 주장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어제 새로운 영상을 통해 김세론 씨가 생전 김수현 씨에게 보낸 걸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와 고인의 이모라고 밝힌 A 씨와의 통화 녹취 등을 추가 공개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서 새벽 시간 매장에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긴 젊은 커플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어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 카페 MG데이트라는 제목으로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 붙은 공지문이 확산했는데요. 연락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매장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커플의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이 커플의 무개념 심야 데이트는 5시간이나 넘게 이어졌다는데요. 매장 관계자는 당일 새벽 1시쯤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불이 꺼져 있는데 케이크를 사도 되냐고 남긴 문자 메시지를 아침에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커플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매장 측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동해안의 한 백사장에 금속 탐지기를 든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사장을 옮겨 다니면서 금속 탐지기를 휘젓다가 그물망처럼 생긴 기구로 모래 속을 파헤치길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주로 피서철에 백사장에서 피서객들이 흘린 각종 금부치를 찾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근 금값이 치솟자 등장한 모습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과거 해수욕장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반지를 찾아 판 사람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며칠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제 수도권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기가 탁해서 전망대에 올라가도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황사까지 유입된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쳤습니다. 은봉산 전망대에서 평소에 잘 보이던 롯데타워가 흐릿하게 형상만 보입니다. 7km 거리지만 초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뒤로는 아파트 단지와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탁해 잘 보이지 않고 저는 마치 하얀색 도화지를 배경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북권은 나쁨 수준을 보였고 관악구, 서초구 등은 한때 매우 나쁨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간간히 산 올라와서 이제 경치를 보는데 원래는 또 타워가 보이거나 관악산을 보거나 하건데 오늘 좀 뿌옇다 그런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못 챙기고 나온 게 약간 후회되네요. 바람 분석 영상을 보니 초속 2m 안팎의 약한 바람만 붑니다.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가 쌓여서 농도가 높아진 겁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먼지를 완전히 씻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황사까지 유입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내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황사가 발원해 12일 오후부터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13일에는 4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사의 경로는 계속 달라질 수 있어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아버지가 발견된 지 하루 뒤에서야 집안에서 다른 3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의 미흡한 초동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윤기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이 아파트 주민인 걸 파악한 경찰은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철수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친척을 통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집 안으로 들어가 40대 아내와
10대 자녀 2명이 숨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지 27시간도 더 지난 때였습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바로 집 앞이니까 집을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 기본이지. 안 열어줬으면 더 위험한 상황인 거야. 경찰은 집 안에서 발견된 3사람 모두 목이 졸린 흔적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남성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흡해 숨진 남성의 아내와 자녀의 시신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과 사망 시간을 밝히기로 한 경찰은 가장인 남성이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눈에 익숙했던 태극마크가 사라지고 여객기의 모습도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일부 서비스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의 여객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41년 만에 새 얼굴을 한 대한항공 여객기입니다. 꼬리에 상징처럼 있던 빨강, 파랑 태극마크는 남색과 하나의 선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몸통에 있던 에어 글자도 사라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역동성과 프리미엄을 강조한 새로운 대한항공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도입니다. 새 옷을 입은 여객기는 당장 오늘부터 실제 운항에 도입되는데 3년 안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까지 차례로 도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비스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내식은 문어 영양밥과 신선로 등 새로운 한식을 선보이고 양갈비와 킹크랩 등 고급 식재료를 도입합니다. 두 항공사가 완전히 통합하는 2027년에는 새 유니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오는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 독과점 기업이 돼 운임이 오르거나 서비스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서비스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년 안에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스키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길이가 무려 42km에 달하는 긴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엄청난 숫자의 스키 선수들이 하얀 눈밭을 질주합니다. 다 같이 하얀 설원을 만끽하며 코스를 달리는데요. 스위스 엔가딘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42km 길이 코스의 스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인원만 무려 12,000명이었다는데요. 차가운 눈조차 마라톤을 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뜨거운 의지를 꺾지 못했네요. 오셀롯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어두운 테를 두른 짙은 반점과 얼룩 무늬가 인상적인 고양이과 동물인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동물은 아메리카 대륙에 퍼져 사는 야생동물 오셀롯입니다. 너무 예쁘지만 미국에서는 야생 오셀롯이 100마리도 안 되게 줄었다는데요. 과거에는 아름다운 가죽 무늬 때문에 사냥당했고 최근에는 미국과 멕시코에 세워진 장벽으로 이동할 수 없어 개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셀롯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체외 수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데요. 언젠가 푸른 숲과 초원에서 오셀롯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에 나서 이를 해결한 이가 있는데요. 침착하게 괴한을 제압하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화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칼을 든 괴한이 여성 보안요원을 인질로 삼은 뒤 자신에게 폭탄이 있다고 협박합니다.
이때 한 남성이 괴한에게 다가가 차라리 자신을 인질로 삼으라고 말하며 여자를 풀어주는데요. 팽팽하게 보안 요원들과 괴한이 대치하던 사이 이 틈을 탄 남성이 괴한의 칼을 재빠르게 뺏은 뒤 괴한을 제압합니다. 이 남성은 전직 카자흐스탄의 복싱 챔피언 무사 압드라임인데요. 침착하게 괴한을 제압한 영상이 SNS에서 퍼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용기 있게 대처한 압드라임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세청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기조사로 2015년과 2020년에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회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들의 이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 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카카오가 제출한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관계 부처 등과 판단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국 여자 피겨의 간판 김채연이 엄마표 의상을 입고 올림픽 시상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까지 미룬 김채연 선수인데요.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클린 연기의 대명사 김채연이 이른 시간부터 맹연습에 한창입니다. 동계 아시안게임과 4대륙 세계선수권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른 김채연은 영광의 순간마다 입었던 어머니가 직접 만든 경기복을 자랑스레 내보였습니다. 스케이트 있는 부분에 그 긴 부츠처럼 덧대지 원단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옷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은 김채연을 올해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어워즈 베스트 의상상 후보에 올려놨습니다. 엄마가 만든 의상이 이렇게 좋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기쁘다고 하셨어요. 대학 입시까지 미루며 내년 밀라노 올림픽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김채연은 올림픽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경기복을 입고 당당히 시상대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네, 올림픽까지는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김채연은 2주 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어머니표 의상을 입고 2년 연속 메달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지난해 1,000만 관중을 달성한 프로야구가 올해는 시범 경기부터 구름 관중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하루 최다 관중 기록을 다시 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팬들이 뿜어내는 응원 열기가 야구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신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은 뿌옇지만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르고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며 겨우내 애타게 기다려온 야구를 즐깁니다. 지난 일요일 7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아 시범 경기 1일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쓰며 올해도 흥행 대박을 예고한 프로야구. 제가 관중석에 서 있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평일 낮에 열린 시범 경기에도 이렇게 많은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경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대타를 구해서 진짜 어렵게 왔거든요. 동물이 약간 겨울잠 자는 듯이 그냥 유튜브에 또 하이라이트 찾아보고 3,800명이 들어찬 랜더스 필드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은 건 한화였습니다. 시범 경기 첫 등판을 가진 와이스와 문동주가 나란히 호투한 데다 3런을 터뜨린 노시환을 필두로 타선까지 폭발하며 8대0으로 SSG를 제압했습니다. 창원에선 이유성의 그랜드슬램을 앞세운 기아가 홈팀 NC를 꺾었고 수원에선 이정후의 후계자 이주형이
솔로 홈런을 포함해 맹타를 휘두르며 꼴찌 후보 키움의 반란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아침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충청과 경북,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 36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까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황사도 유입되겠습니다.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비도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7도, 대구는 4.4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17도, 대구는 18도까지 올라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